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제 NFT 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NFT 코인. 예, NFT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랑 관련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NFT 코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런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갖다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메타버스하고 가상화폐하고 NFT가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런 기존의 거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가 송금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예,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방식은 바로 중앙기관, 그러니까 은행이 있자 중간에 있는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넘겨주려고 할 때, 돈을 송금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돈을 개인 간에서 거래하지 않고 중앙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통해서 이제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언제다? 그 예전에 있었던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원래 돈을 이런 중앙기관에다가 돈을 맡겨놨었어요. 근데 요런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걸 터지게 되니까 우리가 중앙기관에 맡겼던 이런 돈들이 그대로 이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중앙기관도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맡겨놓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어떤 위기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보장할 수 없겠구나. 내 재산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부터 해서 이런 가상화폐라는 거거든요. 그럼 블록체인은 어떤 거냐? 바로 개인들 간에 이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통제하는 그런 중앙기관이 없고 그냥 개인에서 개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통제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는 누가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개개인으로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방식이 중간에서 누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핵심적인 이런 이제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5명 있어요. 예.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사람 5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1번하고 3번이 돈을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돈을 이제 뭐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1번이 3번한테 돈을 보내요. 얼마? 1,000원을. 네. 1번이 3번한테 돈을 1,000원을 보내요. 원래 기존의 거래 방식이었으면은 이 중앙기관, 그 다른 사람, 이런 중앙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통제하는 사람한테 이거 1,000원을 갖다가 3번한테 넘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블록체인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어떻게 하느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란히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네. 이 5명은 서로서로 다 아는 사람이고, 예, 서로서로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명의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말을 해요. 1번이 3번한테 돈을 넘겨주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5명한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저 지금 3번한테 1,000원을 줄게요. 아시겠죠? 하고 3번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은 돈을 받고 저 지금 1,000원 받았어요. 지금 저 가져갑니다.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이 5명 사람들은 1번이 3번한테 돈 1,000원을 줬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방식인 거예요. 예,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사실상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5명이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4번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저거 1,000원밖에, 1,000원 주는 거는 좀 그런데 2,000원으로 줬다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명 있는 자리에서, 이 5명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해요. 쟤 1,000원 준 게 아니라 2,000원 줬어. 라고 말을 해도
근데 이미 1번, 2번, 3번, 5번은 1,000원 준 거를 알아요. 실제로 그거를 갖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방식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공평하게 이런 정보를 갖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다른 이런 새로운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런 가상화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마다 그럼 누가 다루느냐 하면은 이제 가상화폐에도 정해진 한정량이 있습니다. 발행되는 한정량이 있는데 그 한정량을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걸 갖다 사람들이 더 많이 캐가려고 하고 이제 이미 캐져 있는 그런 것들 한정돼 있는 수량을 갖다가 계속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아 이런 것들을 별로 안 가지려고 한다, 팔고 싶다, 예, 파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작용으로는 아직까지 두고 봐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일단 이해가 된 거예요. 네, 블록체인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하고 가상화폐하고 NFT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연관성을 알기 전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이거 여기는 이더리움 홈페이지입니다. 네, 이더리움 홈페이지인데 이더리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예, 이더리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자기 여기서 주장하기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했던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이 세 가지가 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보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더리움의 특징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P2P 거래.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P2P 거래예요. 네, 중개 서비스 없이 그 ETH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그 화폐 단위예요. 예, 우리가 원이나 달러라고 하는 것처럼, 달러라는 것처럼, 예, 이더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100이더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100원 요런 느낌으로, 예, 원 단위입니다. 예, 이런 가상 화폐 단위인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P2P 결제, 아까 전에 말했던, 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암호화로 보호. 입증된 암호화로 보호된다. 아까 전에 말했던 요것도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것이다. 예, 사용은 자신에게 될 수 있다. 이더를 사용하면 자신에게 될 수가 있다. 이 이더라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자금을 제어할 수가 있다. 제3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돈을 관리하고 그런 이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라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 특징 6가지가 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블록체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화폐가 있죠, 또. 거기 실제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한 게 가상화폐를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화폐.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뭐죠? NFT라고 하는 걸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NFT라는. 그래서 NFT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제가 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NFT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자산이 있어가지고 소비재의 역할을 하는 게 NFT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재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비재로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품이나 아니면은 뭐 노래,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갖가지 여러 가지도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소비재라고 치면은 컴퓨터 이런 것도 다 소비재고, 모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물건들,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많은 물건들이 다 소비재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가수 한 명이 이제 노래를 새로 냈어요. 음반을. 예, 노래 새로 냈는데, 근데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냥 이제 이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앱을 통해서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서 듣는, 유튜브나 검색을 해서 듣는다던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죠.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 가수가 내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수가 이 음반을 낸 건 음반을 낸 거예요. 맞죠? 음반을 냈는데 근데 이 음반 중에서 그 가수가 직접 그냥 그 당시에 음반을 딱 낼 때 자기 본인이 직접 녹음했던 그 파일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 음반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딱 들어보면 이게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원본 파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듣던지 실제 그 원본을 듣던지 아니면은 뭐 친구가 틀어준 노래를 듣던지 노래는 일단 다 똑같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의 지금 한계점이었다는 거죠. 이 음반의 원본 파일을 만약에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이런 노래 파일이랑은 다르게 이 원본 파일은 딱 음반을 낼 때 가장 먼저 녹음했던 그런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NFT예요. 소비재로 이렇게 증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NFT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아까 전에 이런 유명한 가수가 냈던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녹음을 했던 원본 파일을 NFT라고 하는 그런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이 파일을 갖다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파일에다가 이제 고유 번호나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이 파일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이제 팔 수도 있겠고 요걸로 또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 일반 노래랑 다르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이게 바로 NFT예요. 말 그대로 NFT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소비재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의 소비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자산 중에서 구분이 가치가 있던지 없던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치가 있게 만든다. 그거 외에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실제로 가치가 있게 만들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 증명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바로 NFT입니다. 그 실제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NFT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유명한 이런 프로게이머가 그 게임 한 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녹음하고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했는 거는 그 시간에 그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NFT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거죠, NFT가. 그래서 이런 소비재를 갖다가 가치가 있는 걸로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게 NFT다. 그러면 이 NFT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화폐, NFT.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상 환경이에요. 가상 세계.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도 가고 산책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 바로 이제 가상 공간,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 우리 지금 현금 뭐 10,000원짜리 쓸 수 없잖아요. 이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고유의 화폐가 바로 가상화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코인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이런 화폐단이고, 그리고 이 화폐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들이 바로 이제 이 NFT라는 거죠. 이러면은 세 개의 하나가 다 맞게 되죠. 이 삼박자가. 메타버스는 이제 그 가상 공간이라는 곳으로서 우리가 이런 캐릭터가 되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 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이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쓸 돈, 쓸 돈을 의미를 하고, NFT는 우리가 이 쓰는 돈을 갖다가 어떤 것에 사용을 할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던지 아니면 뭐 물건을 사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그런 소비재 NFT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 기사 보러 갈게요. 털서 비트코인 100만원대로 7,100만원대로. 근데 사이클럽이나 믹스마블 뜨거운 NFT 코인, 사이클럽이나 믹스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이클럽은 이제 싸이월드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가상화폐고요. NFT 코인이고, 그다음 믹스마블이라 하는 거는 이거 들어봤는데 아무튼 요것도 또한 NFT 코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하고 이 NFT 코인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아직 이 사용처가 아직 불분명해.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NFT 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상 환경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가상 이런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코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정돼 있는 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세가 이제 조정을 주지만 요런 NFT 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NFT, 메타버스 광풍, 위메이드나 퍼러피스 같은 이런 게임사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이쪽이 계속해서 지금 NFT나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게임에서 사용하는 자원이나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로 환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상화폐를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많이 이제 캐거나 이런 광물이나 이런 것들 캐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이거를 팔게 되면은 가상화폐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걸 또 환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NFT 그런 이제 이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제 수익의 구조가 좀 더 이제 광범위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이런 메타버스 또 JYP, 예, JYP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NFT부터 해서 이런 메타버스의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이런 엔터테인먼트부터 해가지고 게임사들, 이거 말고도 백화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NFT랑 관련된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FT라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 안 된 시장이다 보니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만큼 이제 시장의 범위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초기 투자로서 이렇게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JYP 말고도 지금 뭐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샌드박스부터 해서 협업 시동을 해서 이제 NFT나 메타버스를 직접 이렇게 본격 진출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관련주들은 NFT나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이런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시세를 많이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제 NFT 코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이 계속해서 유망하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이제는 다시 이제 거품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NFT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나 이런 아직 신생 이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조정이나 이런 것들 말고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메타버스부터 해서 NFT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런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제 그런 현물 시장부터 해서 요런 것들을 하고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조정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시장 가치도 불확실하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NFT 시장은 확실히 이제 그만큼 이런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도 아직까지는 사각지대다. 딱 보면 지금 NFT 시장이 예전에 비트코인 한창 초반에 이렇게 엄청나게 막 이제 열풍이 불려고 시작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규제나 이런 것도 다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불안정한 시장인데도 그러면 NFT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메타버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직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세 가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음반 아니면은 지금 게임사들 이쪽이 왜 NFT랑 관련돼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NFT를 오늘은 이제 잠깐 이런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많이 했지만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음반부터 해서 엔터테인먼트주, 그 다음에 영화, 뭐 게임, 뭐 요런 것들이 요런 이제 사업군이 NFT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이렇게 들으셨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런 산업이 신생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간 점이 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을 이해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지 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NFT부터 해서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왜 올라가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이제 보고만 있지 말고, 그런 이제 시장이나 관련 산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런 공부를 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이제 투자의 이런 방향성을 이제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런 자기 공부나 이런 것들, 네, 시황 체크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부지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길긴 하고 이제 설명이 많은 영상이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